튀김 기름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 4시 30분을 알려줍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어요. 아무도 없는 거리,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는 시간이죠. 이 시간만큼은 저만의 시간이에요.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말이에요. 뚝, 뚝.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철판 위에 떨어져 지글거립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는 지붕이에요. 건물주한테 말해봤지만 나중에라는 대답만 돌아와요. 수리비가 아까운 모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저 혼자 사는 작은 가게니까 참고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왼쪽 손목에 찬 보호대를 다시 한번 조여맸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흰색이었던 보호대는 이제 누런빛으로 변했어요. 몇 년째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떡볶이 국자를 저을 때 욱신욱신 아픈 거예요. 특히 습한 날에는 더 심해져요. 국자가 양념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한 고추장 냄새와 설탕의 단내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요. 마늘 다진 것과 생강 우린 물이 섞인 깊은 향이 가게 안을 채워요. 저는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국자를 저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리듬을 맞춰가며 같은 속도로요. 너무 빨리 저으면 양념이 튀고 너무 느리면 바닥에 눌어붙거든요. 라디오에서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새벽 방송이지만 DJ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가끔 청취자들의 사연도 읽어주죠. 대부분 일상적인 고민들이에요. 직장 스트레스, 가족 문제, 건강 걱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며 김옥분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힘찬 하루. 저에게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하루 말이에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뭔가 변화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변화는 무서워요. 지금이 평온하거든요. 적어도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볶이 냄비를 보며 저는 김말이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물을 섞는 소리, 거품기가 그릇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져요. 찰랑찰랑 물소리와 함께 반죽이 조금씩 걸쭉해져 가요. 농도가 중요해요. 너무 묽으면 김에 잘 안 붙고 너무 되면 튀길 때 딱딱해져요.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었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요. 골목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기 아줌마는 맨날 혼자잖아. 가족도 없나 봐. 불쌍해. 떡볶이도 별로 맛없던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까지 귓가에 생생해요.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지나쳤지만요. 익숙한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보호대 너머로 전해지는 둔한 통증이에요. 예전 그 일 이후로 계속 아픈 거죠. 의사는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고 했어요.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어쩌면 평생 불편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술을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보장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보호대 위로도 만져지는 울퉁불퉁한 살갗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요.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려고 해서 재빨리 손을 뗐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묻어둬야 해요. 그래야 평온하게 살 수 있거든요.
튀김 기름 온도가 적당해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죽 한 방울을 떨어뜨려 봤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금세 떠오르네요. 온도가 딱 맞아요. 저는 김말이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올라오죠. 갓 튀긴 김말이에서 나오는 구수한 기름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냄새만큼은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등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죠. 시계를 보니 7시가 넘었네요. 벌써 그런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면 저도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해야 해요. 떡볶이 온도 맞추고 튀김도 만들고 순대도 데우고. 야, 오늘도 저 아줌마 혼자네. 항상 우울해 보여. 왜 그럴까? 분식집도 요즘 잘 안 되잖아. 편의점에서 다 사 먹는데. 그럼 다른 일 하면 되잖아. 왜 계속해?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김말이를 뒤집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요즘 분식집은 정말 장사가 안 되거든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핫도그까지 다 팔아요. 굳이 분식집에 올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제 가게는 낡았어요. 인테리어도 오래됐고 메뉴도 평범해요.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들킬까봐 무서워요.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니까 안전해요. 문득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보호대를 풀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숨겨야 해요. 사람들이 알면 이상하게 볼 거거든요. 왜 국가대표가 여기서 분식집을 하냐고,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떡볶이를 저으며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목의 통증은 계속됐죠.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오늘따라 더 심한 것 같아요. 진통제를 먹어야 하나 싶지만 자주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참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가게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춤추는 햇살 속에서 저는 문득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보호대 사이로 삐져나온 피부에 햇빛이 닿았죠. 하얀 보호대와 대비되는 갈색 피부색이 묘하게 어울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손목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선 하나 없이 매끈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보호대가 살짝 올라가며 그 아래 숨겨진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길고 선명한 자국이 손목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마치 칼로 그은 것 같은, 아니 실제로 그런 모양의 흉터였어요. 수술 자국이에요. 그날 다친 후에 받은 수술 말이에요. 저는 재빨리 보호대를 내려 당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문 너머로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그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학교 가는 길이었는지 노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책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서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몇 초 동안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다가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서 뛰어갔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건 운동하다 다친 건가요? 낮에 조롱 오후 3시. 학교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부터 들려와요.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차는 소리, 가방끈이 어깨에 부딪히는 소리,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죠. 평상시라면 정겨운 소리였을 텐데 요즘에는 긴장되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제 가게 앞을 지날 때면
항상 뭔가 말하거든요. 저는 튀김을 건져 올리며 가게 문 쪽을 힐끗 봤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이들이 뭔가 말할까 봐서요. 나쁜 말을 할까 봐서요. 물론 아이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나이니까요. 하지만 들리는 말들이 가슴에 박혀요. 기름에서 각 건진 오징어 링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바삭한 튀김옷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려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도 무겁게 느껴져요. 입맛도 없고 뭘 해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요. 어젯밤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봐요. 가게 안 공기가 눅눅합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와 벽에 밴 소스 냄새가 섞여서 퀴퀴해요. 환풍기를 틀어도 잘 안 빠져요. 낡은 가게라 그런가 봐요. 벽지도 누렇게 변색됐고 바닥 타일도 여기저기 금이 가 있어요. 손님들이 보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항상 신경 쓰이거든요. 철판 위에는 어제 눌러붙은 떡볶이 소스 자국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무리 문질러도 잘 안 지워지는 갈색 얼룩이죠. 저는 수세미로 다시 한번 문질렀지만 역시 소용없었어요. 철판이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이런 것 좀 쉽게 지웠는데 말이에요.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매일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거든요.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매일 들으니까 자꾸 귀에 들어와요. 야, 저기 분식집 아줌마 또 혼자네. 맨날 혼자야. 친구도 없나 봐. 발걸음이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튀김을 뒤집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리거든요. 가게가 작아서 박 소리가 다 들려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 아줌마 떡볶이 맛없대. 진짜? 그럼 왜 계속 장사해? 모르지. 어쩔 수 없나 보지. 다른 일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저는 국자를 더 세게 휘저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철판 위로 튀어 올라왔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아이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제가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저 아줌마 진짜 우울해 보여.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일 하고. 그럼 그만하면 되잖아. 왜 계속해?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아니면 다른 걸 못해서?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늘 그래왔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참기 어려웠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줌마 떡볶이 맛없대. 한 아이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까르르 웃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으로 들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모르게 국자를 철판에 내려쳤습니다.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가게 안에 메아리 쳤어요.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죠. 뜨거운 기름 방울이 제 팔에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화가 났거든요. 정말로 화가 났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놀란 것 같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소리였으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랐거든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인데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눈빛으로 새어나온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링 위에서 상대를 압도할 때 썼던 그런 눈빛 말이에요. 상대방을 겁주고 위축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시선이었죠. 몇 년간 숨겨왔던 본능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이 하나가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요. 다른 아이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어요. 저 아줌마 왜 그래? 눈이 무서워. 뭔가 이상해. 아이들이 수군거렸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조롱하는 톤이 아니라 겁먹은 목소리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호기심 대신 경계심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튀김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거죠. 하지만 금세 후회가 밀려왔어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빨랐어요.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요. 뛰는 소리도 들렸어요. 무서워서 뛰어가는 소리였어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기름에 튀겨지는 오징어 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머릿속은 조용했어요. 방금 전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게 아이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게 말이에요. 문득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보호대 안쪽이 땀으로 축축해진 게 느껴졌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처 부위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예전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려고 했어요. 링 위의 함성 소리,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끔찍한 소리까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저는 그냥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해요. 하지만 방금 전 아이들을 바라본 제 눈빛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순간적으로 예전에 제가 나온 거죠. 상대를 제압하려는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몇 년간 잠재워둔 야생이 깨어난 거라고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튀김을 모두 건져 올리고 기름기를 뺐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말하면 어떡하죠? 분식집 아줌마가 무서웠다고 하면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가게 안을 물들이고 있었죠. 평온해 보이는 오후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을씨년스러운 소리였어요. 문득 뒤돌아본 아이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 눈빛이요. 마치 위험한 무언가를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정말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몇 년간 숨겨둔 무서운 과거가 말이에요. 저녁 7시가 넘었어요. 가게 안은 형광등 불빛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죠. 오늘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런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철판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눌어붙은 소스를 긁어내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져요. 스크래퍼가 철판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를 아프게 했죠. 밖에서는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골목이 한적해서 그런지 엔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거든요. 그때였어요.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에 달린 방울이 격하게 흔들리며 따르르르 소리를 냈어요.
차가운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죠.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함께요.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어요. 3명의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거친 인상의 사람들이었죠. 맨 앞에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뒤에 2명은 조금 작았지만 역시 험상궂어 보였죠. 신발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비에 젖은 흙과 담배 냄새가 섞인 지독한 냄새였죠. 가게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맨 앞에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불쾌한 시선이었죠. 마치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아줌마 혼자 장사해? 네, 그런데요. 힘들겠네. 요즘 장사 안 된다며?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벗겨진 의자, 얼룩진 벽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짓더라고요. 뒤에 2 남자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어요.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주문? 아, 그게 아니라.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담배 냄새가 더 진하게 났죠. 가게 안 공기가 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돈 좀 빌려주시죠, 아줌마. 예상했던 말이 나왔어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죄송하지만 돈은. 아,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을게. 남자의 목소리에 협박의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뒤에 2 남자가 문 쪽으로 이동해서 출구를 막았죠.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유가 없어서. 아줌마, 우리 얼굴 보고 그런 소리 해? 남자가 테이블을 툭 쳤어요. 위에 있던 젓가락통이 흔들렸죠. 하루 매상이 얼만데? 몇만 원 정도야 뭐. 장사가 안 돼서 정말. 거짓말하지 마. 봤거든. 낮에 손님들 오는 거. 그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봤다는 얘기였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남자가 또 한 발짝 다가왔어요. 이제 카운터 바로 앞까지 왔죠. 저와의 거리는 1미터도 안 됐어요. 10만 원만. 어려운 일 아니잖아. 정말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럼 어쩌지?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뒤에 2 남자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죠. 가게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주먹 쥐었어요. 오래전 몸에 밴 반사작용이었죠.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어 자세였어요. 그 순간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보호대 안쪽이 조여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오래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상대와의 거리감, 공간의 넓이, 탈출로의 위치.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남자가 제 주먹 쥔 손을 보더니 웃었어요. 뭐야, 아줌마가 주먹질할 거야? 다른 2 남자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요. 예전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호흡법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었죠. 남자가 손을 뻗어 카운터 위 돈통을 건드렸어요. 이거 오늘 매상이지? 얼마나 들어있나?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돈통을 확 잡아당겼어요. 동시에 뒤로 물러서며 남자와 거리를 벌렸죠. 손님, 그만 나가세요.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이었죠. 예전에 링 위에서 상대에게 경고할 때 쓰던 목소리였어요. 남자들이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야, 이 아줌마가? 하지만 곧 비웃으며 다시 다가왔어요. 그때 저는 왼손으로 국자를 집었어요. 무기로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물건이었죠. 국자를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 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었어요. 저를 잡으려는 듯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국자 대신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행히 그 남자들은 그냥 갔어요. 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니까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다음에 또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저는 현관문을 3번 확인하고 잠갔어요. 체인까지 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방 안은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부엌 찬장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몇 년 전부터 건드리지 않은 낡은 박스였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절대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안에 든 기억들의 무게 때문일까요? 테이프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나갔어요. 몇 년간 봉인되어 있던 상자가 열렸죠. 맨 위에 있던 건 하얀 도복이었어요. 오래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땀 배인 첫 냄새도 함께요. 세탁을 해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 그런 냄새였어요. 도복을 들어 올리자 가슴팍에 수놓아진 태극 마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바른 채로 남아 있었죠. 저는 도복을 몸에 대어봤어요. 예전보다 몸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맞는 것 같았어요. 김미정 선수, 준비됐습니까? 갑자기 코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링 위에 올라가기 전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도복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런 기억들은 이제 필요 없어요. 상자 안을 더 뒤져봤어요. 메달들이 플라스틱 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뒤엉켜 있었죠.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것들이에요. 그 아래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국가대표 단체 사진이 가장 위에 있었죠. 20대 초반의 제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요. 그때의 저는 달랐어요.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상대가 와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너무 자만했었나 봐요. 사진 속 제 옆에 서 있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모두 어린 얼굴들이었어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었죠. 지금은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처럼 과거를 숨기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문득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남자들의 위협적인 눈빛, 무력감, 그리고 순간적으로 느꼈던 분노가 말이에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참고만 살 거야? 아이들 앞에서까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전의 저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려요. 상대방이 쓰러진 후에 그 정적,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까지 모든 게 제 책임이었어요. 너무 흥분했던 거죠.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포츠맨십을 잃고 말았어요.
그 일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도복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천질감이 손끝에 전해져 왔어요. 거칠지만 친숙한 감촉이었죠. 잠시 입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감각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까지 참아야 하나?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 낮에 아이들이 저를 조롱할 때, 저녁에 그 남자들이 위협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일까요? 저는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액자에 든 신문 기사였어요. 김미정, 아시아 대회 금메달 획득이라는 제목이 크게 써 있었죠. 기사 속 제 모습은 당당했어요. 메달을 목에 건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세상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저는 액자를 테이블에 세워두고 한참 바라봤어요.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를 비교하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내일도 갈게. 준비해둬. 번호를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누가 보낸 건지는 뻔했죠. 오늘 저녁 그 남자들 중 누군가였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협박성 문자 하나뿐이거든요. 다시 도복을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단체 사진도 보였어요. 젊은 시절 자신만만했던 제 모습이 지금의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숨어서 살 거냐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가게에서 김말이를 튀기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받은 문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계속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일도 갈게. 준비해둬. 정말 올까요? 언제 올까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하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았어요. 어제 제가 보인 무서운 표정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저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조용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긴마리를 뒤집으며 계속 창밖을 주시했어요. 혹시 그 남자들이 나타날까 봐서요. 아직 시간이 이르지만 어제도 예상보다 일찍 왔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경이 온통 밖에 쏠려 있었거든요. 발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태로는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 멈춰. 도망가지 마. 저는 기름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봤어요. 학교 앞 골목에서 아이들 몇 명이 울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어제 봤던 그 남자들이 서 있었죠. 3명 모두 왔어요. 어제보다 더 거칠어 보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돈 가져왔냐? 맨 앞에 남자가 초등학생 하나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뒤에 두 남자가 길을 막고 있었죠. 아이가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돈 없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아 보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용돈 있을 거 아냐? 정말 없어요.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주저앉아 있었어요.
모두 울고 있었어요. 책가방을 꽉 껴안은 채로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어른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저 세 명을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어제처럼 위협이나 받을 뿐이에요. 아니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집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아이 하나가 도망가려다가 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거였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죠. 아스팔트에 쓸려서 상처가 생긴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파하며 울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남자가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위협적인 톤이었죠. 아이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픈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피가 계속 나고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못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부모들이 모두 일하러 가서 없을 거예요. 아저씨, 저희 잘못 안 했어요.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친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용돈만 조금 내놔. 그럼 보내줄게. 정말 없어요. 집에 가서 가져올까요? 집이 어디야? 같이 가자. 남자가 아이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큰 손으로 작은 아이의 팔을 잡으려는 모습이 정말 끔찍해 보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아!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였나 봐요. 저도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뚜벅, 뚜벅, 뚜벅.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걸었어요. 예전에 링 위로 올라갈 때처럼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어제 그 아줌마네. 뒤에 남자 하나가 알아봤어요. 목소리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뭐야, 또 나타났네. 맨 앞에 남자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좀 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남자들 사이에 섰어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자세였죠. 등 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워하는 소리였어요. 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아줌마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들어가.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잘못? 용돈 좀 빌려달라는 건데 뭐가 잘못이야?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키가 저보다 한 뼘은 더 컸죠. 위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애들 놔두고 가. 아니면 후회할 거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후회하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킥킥거렸어요. 야,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뭘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저를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중년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이었죠. 틀린 생각이었어요.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죠. 예전에 배운 호흡법이었어요. 경기 전에 항상 하던 그 호흡법이요. 그리고 발을 살짝 벌리며 중심을 낮췄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본 자세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남자가 제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남자가 당황하는 사이 저는 그의 팔을 비틀며 뒤로 젖혔어요. 완벽한 동작이었어요.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야.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다른 두 남자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야, 저 아줌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두 번째 남자에게 다가가며 낮은 발차기를 날렸어요. 정확히 종아리 부분을 맞췄죠. 힘 조절도 완벽했어요. 남자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세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저는 쉽게 피했어요.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그의 명치를 짧게 쳤어요. 우. 남자가 구부정하게 굽히며 숨을 헐떡였어요. 모든 게 5초도 안 걸렸어요. 완벽한 연속 동작이었어요. 아이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입을 벌린 채로요. 울음도 멈췄어요. 넘어진 남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평소의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국가대표 김미정이었죠. 아이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당신? 바닥에 넘어진 남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을 뒤돌아봤어요. 너희들 괜찮아? 다친 데 없고? 네. 괜찮아요. 무릎 다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았어요. 피는 조금 나지만 깊지 않았어요. 집에 가. 빨리. 네. 아이들이 재빨리 자전거를 일으키고 도망갔어요. 뒤돌아보며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저와 남자들만 남았어요. 세 명 모두 일어섰지만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우습게 보던 시선은 사라졌어요. 대신 경계심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야, 뭐야 진짜? 분식집 아줌마가 어떻게? 그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뚜벅, 뚜벅.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차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일정한 간격, 일정한 속도였죠. 예전에 링 위에서 상대를 압박할 때의 그 걸음이었어요. 남자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야,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죠. 거리를 좁혀가며 압박했어요. 상대방이 움직일 공간을 줄여가는 거죠. 맨 앞에 남자가 주먹을 쥐고 위협했어요. 진짜 때릴 거야. 그 순간 저는 속도를 높였어요. 한 걸음에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 오른발로 옆차기를 날렸어요. 정확히 그의 옆구리를 향해서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상대방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남자가 옆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가로등 기둥에 등을 부딪혔죠. 쿵 하는 둔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쿵. 가로등이 흔들렸어요. 위에 달린 전구가 깜빡거렸죠. 철기둥이 진동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제 발차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으악.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옆구리를 움켜쥐고 굴렸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두 남자가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미쳤나? 저 아줌마 뭐야? 도망가자. 그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쫓아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더 이상의 폭력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시는 애들한테 손대지 마. 제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창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죠.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망가던 남자들이 뒤돌아봤어요.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가로등에 부딪힌 남자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옆구리를 움켜쥔 채로요. 아직도 아픈 것 같았어요. 기억해둬라, 아줌마. 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됐어요. 남자가 말을 못하고 그냥 뛰어갔어요. 다른 두 명을 따라서요. 절뚝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뛰어갔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 서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숨이 조금 거칠어졌지만 몸은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몸을 써서 그런지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목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운했어요. 몇 년간 쌓여있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풀린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줌마. 돌아보니 아까 무릎 다친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어요. 멀리 가지 않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인 걸 보니 집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왜 안 갔어? 집에 가라고 했잖아. 그게. 아이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줌마, 도대체 누구예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나타났어요. 모두 저 멀리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였어요. 아까 도망간 줄 알았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분식집 아줌마야. 거짓말이에요. 분식집 아줌마가 어떻게 저렇게. 진짜세요? 발차기 한 번에 저 큰 아저씨가. 가로등도 흔들렸잖아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흥분한 목소리였죠. 마치 영웅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밀로 해두고 싶었지만 이미 다 봤거든요.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줌마는 예전에 운동 좀 했어. 무슨 운동이요? 태권도. 우와, 진짜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태권도라는 말에 더 신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럼 아줌마가 우리 지켜주는 거예요? 무릎 다친 아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과거를 드러내면 안 되고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일단 집에 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네. 감사해요, 아줌마. 아이들이 인사하고 뛰어갔어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이었죠. 무서워서 울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웃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가로등을 올려다봤어요. 제가 찬 곳에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철기둥에 실금이 생긴 거였죠. 예전보다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파괴력이 있다니.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손목을 만져봤어요. 보호대 위로도 아픈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무리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픔보다는 후련한 감정이 더 컸거든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뭔가가 터진 기분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절대 손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위험했거든요. 저는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어머, 저기 분식집 아줌마가 진짜 태권도 하는 사람이었나? 애들 구해준 거 맞아? 가로등 흔들리는 소리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이런 작은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거든요. 저는 민망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아줌마, 헉, 국가대표였어요?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가로등 기둥에 금이 간 걸 보고 말이에요. 파출소에서 2명의 경찰관이 왔어요. 한 명은 젊고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김미정 씨 맞으시죠? 젊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물었어요. 정중한 태도였어요. 네. 폭력 사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남자들을 말렸다고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했다고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 적으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가로등 기둥에 금이 갈 정도로요? 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예전에 운동을 좀 했어서요. 무슨 운동이요? 태권도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 경찰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번쩍였어요. 혹시 국가대표 하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켜버린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 제가 태권도를 좀 해서 알아봤어요. 김미정 선수 말이에요.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진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시아 게임 금메달리스트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TV에서 봤어요. 나이 많은 경찰관도 관심을 보였어요. 진짜요? 그 유명한? 네. 여자 태권도계의 전설이었어요. 정말 강했거든요. 전설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좋은 의미의 전설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모든 게 끝났는데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분식집을? 경찰관이 궁금해했어요.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국가대표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국가대표에서 분식집 아줌마가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아까 구해준 그 아이들이었죠. 부모들과 함께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 우리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쁜 아저씨들이 먼저 괴롭혔어요. 아줌마가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정말 무서웠는데 아줌마가 도와주셨어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저를 변호해줬어요.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해줬어요. 경찰관들이 웃으며 아이들을 달랬어요. 알겠어요. 조사해 볼게요. 진짜 좋은 아줌마예요. 평소에는 착해요. 무릎 다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반창고를 붙인 상처를 보여주면서요. 저희 애가 다쳤는데도 치료해 주시고 아이 엄마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말에 경찰관들이 저를 다시 봤어요. 평소에 아이들과 친하신 모양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 평소에는 별로 대화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 조롱해서 오히려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줌마, 도대체 누구세요? 한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궁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경찰들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의미가 없었어요. 예전에 태극마크를 달았었지. 태극마크요? 국가대표 말이야. 헉, 진짜요? 아이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국가대표라고요? 아줌마가요? 와, 진짜 대박. 그럼 TV에도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신기해하는 목소리였죠. 부모들도 놀라워했어요. 젊은 경찰관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분은 정말 유명한 선수였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강했거든요. 우와, 그럼 아줌마가 우리나라 최고예요? 응, 그런 셈이지.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롱하던 눈빛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시선이었어요. 이곳에 와서는 말이에요. 아줌마, 저희도 태권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앞 다투어 말했어요. 눈을 반짝이며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조사를 마무리했어요. 정당방위로 보이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신고부터 하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존경합니다. 젊은 경찰관이 인사하며 나갔어요. 경찰이 떠난 후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아줌마, 진짜 국가대표였어요? 응. 그럼 왜 분식집을? 똑똑한 아이 하나가 물었어요. 어른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정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는 나이가 들면 그만둬야 해. 그럼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줌마는 대단해요. 이제부턴 우리가 자랑할게요. 네, 우리 아줌마 국가대표였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아이들이 밝게 웃었어요. 정말 기뻐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이곳에 와서 처음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동네 어른들도 하나씩 인사하고 갔어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우리 동네 영웅이네요. 앞으로 애들 좀 부탁해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헉, 국가대표? 마지막에 온 아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3주 후 새벽 4시 30분. 칙.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소리로 하루가 시작돼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요. 같은 소리인데도 더 경쾌하게 들려요.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도 그대로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도 똑같아요. 하지만 가게 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기가 돌고 있어요. 아줌마 김말이 반죽 제가 할게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릎 다친 그 아이였어요. 이름이 준호라고 해요. 상처는 다 나았지만 아직도 매일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어요. 벌써 왔니? 학교는? 일찍 와서 도와드리고 가려고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어요. 제가 사준 작은 앞치마였죠.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았어요. 노란색 앞치마가 아이에게 잘 어울려요. 반죽은 제가 하면 돼. 아니에요. 이제 잘해요. 엄마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잘해요. 거품기 돌리는 속도도 적당하고 농도 조절도 제법 괜찮아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3주 만에 이렇게 늘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나타났어요. 저는 떡볶이 국물 저을게요. 저는 튀김 담을게요. 저는 테이블 닦을게요. 아이들이 각자 맡은 일을 척척 해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가게가 활기차요.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아줌마 어제 TV에서 태권도 경기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아줌마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아줌마가 제일 강한 거 맞죠? 아이들이 수다를 떨며 이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따르고 도와줄 거라고는 꿈도 못 꿨거든요. 저는 김말이를 기름에 넣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진짜 웃음이 나요. 가식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웃음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아줌마, 손목은 괜찮아요? 준호가 제 보호대를 보며 물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응, 괜찮아. 아직도 아파요? 조금. 그럼 우리가 더 도와드릴게요. 힘든 일은 우리가 할게요. 아이들이 제 아픈 손목을 걱정해줘요. 예전에는 상처를 숨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완전히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처도 제 일부니까요. 아줌마, 그 나쁜 아저씨들 안 왔어요? 응, 안 왔어. 그날 이후로 그 남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무서워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고 경찰도 순찰을 자주 돌고 있어요. 동네도 평화로워졌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다니고 있어요. 밝은 표정으로 학교에 가고 집에 와요. 갓 튀긴 김말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우죠. 예전엔 혼자만 맡던 냄새인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맡는 냄새예요. 같은 냄새인데 더 좋게 느껴져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아줌마 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학교에서도 자랑했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국가대표였다고. 아이들이 군침을 흘려요. 예전에 맛없다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맛있다고 해요. 레시피가 바뀐 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맛도 달라진 것 같아요. 따뜻한 떡볶이, 김이 올라와요. 매콤한 냄새가 코를 간지려요. 아이들이 국자로 젓는 소리, 기름에 튀기는 지글지글 소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 같아요. 혼자일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에요. 아줌마, 이제 정말 맛있어요. 예전부터 맛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제가 말하자 아이들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더 맛있어졌어요. 아줌마가 웃으니까 음식도 맛있어진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저도 웃었어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 음식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동네 아줌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기만 하던 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오세요. 김씨 아줌마라고 해요. 아이고, 오늘도 부지런하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얘들아, 학교 가기 전에 또 와서 도와주는 거야? 네. 저희가 도우니까 아줌마가 덜 힘들어 하세요. 참 기특하다. 요즘 이런 아이들 보기 힘든데. 김씨 아줌마가 웃으시며 떡볶이를 주문하셨어요. 단골이 되신 거죠. 아줌마, 우리 아줌마가 국가대표였대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매번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 얘기를 해요. 그래, 나도 들었어. 대단하더라. 태권도로 금메달도 땄대요. 그럼 우리 동네 유명인이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전엔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과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그날의 일은 악몽으로 남아 있어요. 가끔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연습했던 날들, 메달을 땄을 때의 기쁨, 사람들의 박수 소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줌마 언제 태권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졸라대고 있는 문제예요. 글쎄 생각해 볼게. 사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건 말이에요. 물론 선수로 만들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도면 돼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요. 실수도 포함해서요. 진짜요? 우와, 빨리 배우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찬성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신났어요. 눈을 반짝이며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어졌어요. 올바른 정신과 함께 말이에요. 새벽 6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갔어요. 아줌마, 내일도 올게요. 조심히 가. 네. 그리고 아줌마. 준호가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뭐야? 이제부턴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줌마가 우리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나쁜 사람 오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줌마니까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줌마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언제부터 제가 아이들의 아줌마가 된 걸까요? 고마워. 든든하네. 히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등교길이 즐거워 보였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가게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예전보다 밝아진 표정이었어요. 눈빛도 살아있었고요. 주름도 좀 생겼지만 예전의 그 우울한 표정은 사라졌어요.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손목은 여전히 아파요. 보호대도 계속 차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상처도 제 일부니까요. 과거도 제 일부고요.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중요한 건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새로 시작하는 하루를 위해 가게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맛있는 간식을 해주려고요. 새로운 메뉴도 연구해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즐겁게 들렸어요. 함께 따라 부르고 싶을 정도로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DJ의 인사말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행복한 하루.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가게를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 작지만 소중한 목표들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 누구일까요? 문을 열어보니 동네 이장님이 서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들어오세요. 이장님이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태권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모두 찬성한다고요. 정식 제안이었어요. 동네 전체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믿고 따라주는 그 아이들 말이에요. 네, 해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이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출발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골목이 보였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우리 동네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동네가 된 것 같았어요. 저도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거죠. 칙. 다시 기름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